함께하는 주식시장, 오늘 밤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타파하기 위해서 주식공장 신나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멘토님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로 우리 멘토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제나잉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나잉크. 네, 맥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QR코드가 보이시죠? 해당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해당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맥스 멘토님과 함께 수익률 맥시멈으로 만들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방송 중에만 열리는 QR코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인사해보죠. 맥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만나뵙게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얼마나 반가운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잠시 조금 조정을 받다가 지금 장 후반 들어서 주 후반 들어서 조금 상승을 해주는 모습으로 조금 마감을 했는데 이런 반등 여력이 과연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맥스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맥스 멘토님이 시장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키워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키워드가 실질적인 제가 오늘 키워드를 뭐라고 준비했었죠? 밑에 좀 띄워주시면 대본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대본이 없어가지고 돌다리를 좀 두들겨보고 건너자. 네. 원래 PD님이 딱 띄워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네. 참고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조금 반등을 해주는 느낌인지 아닌지 조금 아리송한 시장이었죠, 실질적으로. 네. 왜냐하면 수급 주체가 정확하게 조금 들어와주지 않는 모습, 그런 부분이 조금 하락세를 이끌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렇고 뭐요? 또 웃음이 나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같이 잡히셨는데 네, 그래서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이제 네. 미국의 시장이 오늘 이제 휴장을 했잖아요. 어제 휴장을 했고 오늘도 조기 폐장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거 근데 두 분이서 좀 사랑하는 사이신가 봐요. 로이 멘토님이 네. 계속 옆에 근처에 오시면 굉장히 아이고요. 웃음이 많아지시더라고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로이 멘토님이 그냥 맥스 멘토님의 얼굴만 보면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수익 때문에 빵빵 터지시는 건지 우리 인사도 못하게 옆에서 웃고 그러니까요. 계시는 로이 멘토님 인사부터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이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미소천사가 되었어요. 원래는 조금 제가 왜 자꾸 안 웃냐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이 좀 자극이 되었을지 그냥 그게 이제 아니라 빵빵 터지시네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준비했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네. 그 제목이 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네. 제가 왜냐하면 오늘 조금 방송국에 좀 빨리 와가지고 네. 출발 자체를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시장을 끝까지 지켜보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좀 미리 자료를 좀 드리다 보니까 제가 네. 드려놓고 솔직히 좀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제 실수이기도 한데 네. 실제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결국 시장에 우리가 안전한지 확인을 좀 하고 이제 지나가야 된다는 시점. 그쵸. 그 일사록 발표로 인해서 조금 이제 연준 위원들이 스탠스를 조금 다시 취하는 모습에서 조금 긍정적인 바람 분위기로 좀 전환이 된 듯하면서도 네. 실질적으로 우리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12월 달에 이제 남은 FOMC 회의랑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좀 같이 시장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이 멘토님도 웃고 계신데요. 사실 요즘엔 또 방송이 그 시원한 웃음이 나오는 게 이 백그라운드처럼 이 박수 소리처럼 이 효과음이 깔리는 게 또 대세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차라리 네. 소리 내고 좀 우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혼자 너무 소리를 제가 죽이고 오셔. 저한테 네. 저한테 네. 인사를 좀 부탁을 했는데 네. 그 중간에서 FOMC 연설이 아니. 그렇게 자꾸 인사를 부탁하신 거였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에 받고 싶으셨나 아, 네. 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네. 또 아까 3부의 뭐- 주인공이시니까. 그렇다면 뭐, 로이 멘토님 좀 인사 호탕하게 웃으면서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네, 다 웃었습니다. 예, 다 웃었고 뭐 물론 오늘 제 3부가 제 시간은 아닙니다만 오늘도 이제 열심히 옆에서 좀 보조를 하려고 나왔는데 뭐 의도치 않게 좀 방송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이제 좀 웃음을 참지 않고 웃기면 그냥 좀 시끄럽더라도 좀 웃겠습니다. 옆에서. 네. 예, 잘 좀 부탁드리고 뭐 오늘도 좋은 정보로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두 분의 멘토님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분의 멘토님들이 함께 하시지만 일단 3부는 맥스 멘토님의 수익률을 또 봐야 합니다. 우리 맥스 멘토님 수익률 또 어마어마한데요. 우리 제나이크와 함께 바로 알아볼까요? 네, 맥스 멘토님의 주요 수익률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익률이 맥시멈인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여러분 아주 빵빵합니다. 현대건설기계 95%입니다. 한 종목으로 1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루닛으로 57%, 풍국주정 42%, 코오롱글로벌 15%, 한운시스템 11%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종목을 조금 파헤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운시스템부터 가겠습니다. 한운시스템 가장 최근에 매수 공략했던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11% 상승, 어떻게 잡으셨는지 먼저 타점의 비결부터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11월 11일 금요일 날 좀 공략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월요일 날 좀 강한 상승이 조금 나오면서 슈팅이 좀 나오면서 이제 2거래일 만에 한 11%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래일만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 스타일 자체가 종목을 좀 오래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종목을 딱 수익 실현을 좀 했고, 네, 이런 부분 빠르게. 지금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또 다시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받아줄 때 또 다시 한번 이제 매수 타점을 한번 다시 잡아봐도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좀 짧게 보유하고 싶으시면서 좀 수익률을 좀 막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막 극대화로 챙겨 드리지 못합니다. 극대화로 챙겨 드리지 못하는데, 저희가 뭐 어차피 주식의 가장 뭐 큰 장점이 복리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뭐 굉장히 빨리 나야, 그리고 뭐 2달에 걸쳐서 뭐 95%가 뭐 현대건설기계처럼 2달에 걸려서 95%가 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단기간에 11%씩 챙기고 또 다른 종목을 골라해서 또 짧은 기간에 좀 수익률을 챙겨 가시면은 그 주식의 복리 효과 제대로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코오롱 글로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수익인데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간에 어떻게 수익률을 끌고 왔을지 또 맥스 멘토님만의 꿀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그 로이 대표님하고 로이 멘토님하고 같이 이제 라이브 방송 한번 동시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합방처럼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장에서 시간에 이제 장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조금 이제 공략이 좀 까다롭지 않겠냐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오늘 이제 실초가로 공략을 하셨어도 한 15% 정도 수익률은 챙겨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뭐 이미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략하기, 혼자 이제 공략하시면 굉장히 공략이 까다로우실 거예요. 까다로우실 건데, 제가 그냥 하는 말씀 듣고 매수 매도만 그냥 똑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이런 수익률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는 이 종목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0%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한 종목으로 95%라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현대건설기계 어떻게 잡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리뷰를 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계속 네. 듣고 싶어요. 이게 계속 왜냐 계속.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은 굳이 우리가 매도를 할 필요가 없죠. 충분히 더 큰 수익률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방향성만 맞으면은,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성만 그쵸. 맞으면은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뭐 제가 보는 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꾸준히 갈 수 있는 거는 그런 종목을 굳이 뭐 팔고 매도를 하고 다시 공략 타점을 잡는 것보다는 뭐 그런 단기적인 이슈로 좀 튀어줄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좀 꾸준히 이렇게 이제 끌고 갈 종목들도 각자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그쵸. 그런 부분으로 조금 끌고 가서 수익률을 좀 최대한 높이는 그런 전략도 한번 같이 취해 보시면은 좋죠. 뭐 100% 가까운 수익률이 결국 이제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런 수익률을 어떻게 이제 챙겨갈 수 그렇죠. 있는지. 쉽게 접근하기는 네. 쉽지 않죠. 그렇죠. 결국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끌고 갈 때까지 뭐 불안도 하실 거예요. 약간 주말에 네. 정리도 하고 싶은 마음도 맞습니다. 있으실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심리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조금 저희가 같이 하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로이 멘토님이 또 웃음을 참고 계시는데요. 자꾸 코를 제가 막으시더라고요. 여러 번 그냥 이렇게 소리내서 웃어라 네. 그런 BGM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네. 그렇게 웃진 않으셔서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로이 멘토님께 한번 네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 화면에 우리 맥스 멘토님의 주요 수익률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로이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이 종목 중에 우리가 다시 재진입해 본다면 재진입 가능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그 풍국주정 차트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풍국 찾아주세요. 주정. 아니 로이 멘토님 앞에 PC가 있으니까 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PC는 뭐 아무 기능이 없는 그냥 모조품 PC입니다. 예. 차트 아니, 그럼 풍국주정 차트 제가 한번 띄워놔드릴게요. 드릴게요. 띄워놔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걱정 네, 마세요. 네, 풍국주정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풍국주정이 오늘 종가가 혹시 얼마인가요? 네, 16,400원. 16,400원입니다. 예, 저는 이제 풍국주정이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이제 수소 이슈들이 좀 있고 수소가 지금 계속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어요. 뭐 네옴시티뿐만이 아니라 뭐 정부에서도 그린 수소 뭐 앞으로도 계속 수소가 좀 장세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국내 증시 이끌어가는데 좀 주도 테마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수소 관련주들 뭐 공략을 해야죠. 그리고 또 풍국주정 이름도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맥스 대표님 추천주인 만큼 그렇죠. 뭐 풍국주정 이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물론 농담이지만 뭐 풍국주정 앞으로 수소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 당분간은 국내 시장에서 공략을 할 때 뭐 수소를 빼놓고는 공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소가 이제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은 풍국주정으로 한번 네. 재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아직 많이 밀리진 않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장대 양봉 기준으로 한 이렇게 50% 정도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15,500원 정도라면 재진입이 가능할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공략을 하실 때 지금이 고가기 때문에 좀 빠지면 공략하겠다. 네. 자 이러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면은 반대로 미리 매수를 하셨다가 비중을 쪼개면 되는 거죠. 미리 매수를 하셨다가 주가가 좀 빠진다면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매수해라. 그렇죠. 근데 네. 동일 비중의 추가 매수가 중요한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10%를 담으셨다. 두 번째 담을 때 10%를 더 담게 되면 네. 뭐 최종적으로 2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힘들어지죠. 두 번째 맞습니다. 담을 땐 또 20%를 추가로 담아야 네. 되니까. 그러지 말고 3% 정도 담아 두시고요. 그리고 3%, 빠지면은 네. 추가로 담으시면 돼요. 그래봐야 6%입니다. 아. 그렇게 좀 공략을 하시면 수소 관련주들은 네. 뭐 굉장히 좋겠죠. 뭐 풍국주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맥스멘토님 그 네. JNK 히터 아. 뭐 그런 종목도 저번에 네. 가지고 오셨던 그쵸. 그런 종목도 굉장히 힘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동안도 보여준 것도 힘이 있었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풍국주정 우리 맥스 멘토님이 지난번에 가지고 오셔서 수소에 대한 이슈가 다시 반등하면서 40%가 넘는 수익 챙겨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략 지금 나갔고요. 우리 수소 같은 남자로 유명한 맥스 멘토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끼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제나인과 함께 다시 한번 참여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소 같은 남자 맥스 멘토님과 함께 하실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확인해 보셨죠? 수익이 정말 가득가득합니다. 뭐, 여기도 수익, 저기도 수익, 수익이 콸콸콸 쏟아질 수 있는 맥스 멘토님. 수소 같은 남자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방송 중에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정말 멘토님들의 인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 로이 멘토님 QR코드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지금 멘트 중간중간에 로이 멘토님이 비춰질 때마다 밑에 QR코드, 로이 멘토님 QR코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들의 인기에 힘입어 생방송 중에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YIK라는 종목이고요. YIK요? 네. 네, 해당 종목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6,124원에 7%.
6,124원의 7% 비중이라고 하셨습니다. YIK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1% 하락세고요. 3,315원으로 지금 매수가 비해서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금요일에 저희 로이 맥스 멘토님 두 분이서 함께 진행하시기 때문에 바로 맥스 멘토님께 먼저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시청자분과 한번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뭐 매수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아, 이거 좀 매수한 지 오래됐는데, 네. 그때 그 당시 그냥 방송 추천 보고 사서, 네. 아, 네. 방송 추천주 보고 사셔가지고 네네네. 이게 왜냐 그러면 제가 매수 타점을 물어보고 싶은데 네. 이게 조금 이제 매수가 위로 간 부분이 굉장히 좀 자주 있었어가지고 아, 네네. 있었었는데, 네네. 제가 욕심 부리다가, 아, 그렇죠. 네, 안 팔아. 네, 대부분 이제 모든 시청자 지금 전화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조금 항상 시장에서 좀 결여된 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매도 타이밍이 조금 결여가 돼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네. 언제 팔아야 되는지 사는 거는 제가 좀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한번 해도 되는지 몰라도 내일 당장 막 상패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을 막 추천을 드려도 그러니까 덥석덥석 잘 매수를 하십니다. 아. 근데 진짜 뭐 좋은 종목들 근데 좋은 타점에서 결국에는 매도를 해야지 그쵸. 주식 시장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 타점이 항상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정 구간에 좀 올라서면은 매도하시는 습관을 먼저 좀 길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혼자 매매를 하시더라도 일부 이제 수익 아기가 계셔가지고 네. 아기 소리가 들려가지고 일부 수익 구간에 들어서면은 이제 한 몇 퍼센트 비중을 몇 퍼센트씩 조금 덜어내시는 그런 이제 훈련을 조금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궁금한 거는 이 종목이 다시 매수가까지는 올라갈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크실 텐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지금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매수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불어넣고 싶어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종목들이 뭐 한 달 안에 간다, 두 달 안에 간다. 저희가 이런 기간을 딱 정해드릴 수는 없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뭐 나쁘거나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추미에서 지금 좀 단가를 좀 많이 낮추는 거 어떨까요? 만약에 지금 비중이 7%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네. 단가를 조금 지금 추매를 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매를 해가지고 평단가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종가가 3,315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매를 하시면은 뭐 약 한 4,000 중반대 이렇게 형성이 이제 평단가가 형성이 되실 건데 그렇다면 이제 좀 단기간에 좀 탈출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좀 가지겠어요. 그리고 평단가에 오시면은 비중을 탄 부분만큼만 덜어내세요. 덜어내시고 추가적으로 상승하시는 부분은 원래 이제 기존에 우리가 7% 비중을 가지고 6,124원의 단가를 가지고 제일 처음 진입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물을 타게 되면 한 4,000 중반대, 4,600원쯤에 우리가 평단가가 형성이 되는데 14%가 되잖아요. 비중이. 동일 비중으로 무조건 물을 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이제 평단가가 낮아진 부분까지 상승을 해준다면 평단가에서 물을 탄 비중만큼은 덜어내시면은 더욱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세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좀 특별하게 로이 멘토님께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로이 멘토님, 네네.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보유, 홀딩, 추매. 뭐 그거는 한마디 말고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예. 좋습니다. 그 조금 일단은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게 그 지금 뭐 많이 빠졌다고 손절하는 거는 사실 힘듭니다. 손절하는 거 힘들고 지금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평가이기 때문에 좀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또 뭐 제가 이슈를 보니까 삼성전자와 또 이슈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추세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뭐 물론 매수가까지는 뭐 올지 안 올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좀 기다리셨다가 좀 매수가 근처에서 좀 어떻게 정리를 하시든지 하시면은 손해도 적고 상대적으로 뭐 기간이 길어지겠지만 뭐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로이 그쵸.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매수가까지 굳이 비중을 더 태우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6,100원까지는 가까이는 갈 것으로 보여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좀 힘드시니까 그쵸. 만약에 한다면은 저같이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 또 말투를 들어보니까 또 경상도 분이신 것 아, 같아요. 정말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분이시네요. 저희는 항상 보면은 저희 방에서는 경상도 분들이 항상 좀 연락이 많이 오세요. 네. 저희가 네. 사투리를 좀 쓰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성격 급하시고 이런 부분이 다들 근데 우리 국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솔직히 성격 안 급한 사람이 좀 그래도 안 급한 편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네. 굉장히 아니 여유가 좀 많이 넘치시거든요. 네. 항상. 예. 근데 또 주식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좀 불나방매매를 좀 자주 그때도 하시고 좀 여유롭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 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하시다면은 저는 충분히 물을 타셔도 추가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두 분의 멘토님이 좀 서로 다른 의견까지 다 들어보도록 도와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 잘못했습니다. 네, 또 더욱더 궁금한 내용은요. 두 분의 톡방이 각각 있기 때문에 또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질문도 가능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번호 또는 두 분의 톡방 들어오시면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나잉크와 함께 이슈 걸어 넘어가 보시죠. 네, 데일리 이슈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데일리 이슈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가장 뜨거웠던 이슈 속에 여러분이 다음 주 시장에서 전망하고 좀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관련주들, 관심주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타버스 관련 이슈입니다.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문제 28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련주들로 메타버스 다시 한번 눈길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 이슈에 대한 이야기 멘토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이슈 메타버스인데요. 다시금 우리 시장의 이슈와 테마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스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메타버스가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 네. 지금 이제 또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슈가 좀 동반이 됐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 과연 이제 어떤 종목을 또 우리가 공략을 해서 수익률을 좀 챙겨갈 수 있는지 그게 어차피 시청자분들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네. 어차피 이제 메타버스는 계속 이제 정부에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좀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연내에 이제 뭐 로드맵까지 발표를 하고 아까 이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테마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자면은 네. 뭐 과거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차트가 보통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MP나 뭐 덱스터 그다음에 아까 제가 2부에서 추천드렸던 넥스트, 네. 그다음에 코세스. 코세스. 네. 제가 요 종목을 좀 추려놨는데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종목 좀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MP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네.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보시면은 MP 그다음에 코세스, 네. 코세스만 좀 제외하고는 네. 넥스트나 덱스터 거의 다 지금 거의 다 비슷한 바닥이라고 모습을, 보시면 돼요. 네, 보여주고 바닥이고 있어요. 이런 이슈가 지금 동반되니까 이제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모습을 네.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공략을 하더라도 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조금 적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코세스는요. 네. 아니, 뭐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주식은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확률 싸움인데 그러면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서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봐야겠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일단 코세스는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좀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네네. 때문에 MP와 덱스터, 맥스트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우리 맥스 멘토님께서는 탑픽이 어떤 종목인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네. 빠르게 볼 수 있는 종목은 음. 좀 저는 맥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맥스트가 왔었습니다. 좀 2부 승부사 빠르게, 종목으로 가지고 왔었기 네. 때문에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종목은 무엇이죠? 제가 뭐 아까 2부에서도 똑같이 설명드렸다시피 네. 어차피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슈 받는 건 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이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2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AR 뭐 서비스 관련해서 헤드셋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기술력을 네, 가지고 애플의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애플의 수혜도 좀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통신사들이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통신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SK에서는 49개국까지 이제 시장을 넓힌다는 계획도 그쵸. 밝혔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시장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넥스트 같은 종목들 한번 뭐 매수를 해보셔서 똑같이 네. 한번 저희랑 톡방에 들어오시면 가이드까지 잡아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셔도 돼요. 좋습니다. 우리 또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멘토님의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면 바로 전략 받아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방향을 바꿔서 로이 멘토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로 NP, 덱스터, 맥스트, 코세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로이 멘토님이라면 탑픽을 어떤 종목으로 꼽으시겠어요? 일단 뭐 저도 맥스트 어차피 맥스 멘토님 준비하신 맥스트 굉장히 아, 그러지 말고요. 로이 멘토님의 소신껏 골라본다면. 제가 지금 뭐 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MP부터 한번 차트를 네, 한번 띄워볼게요. 차트 보시죠. MP 차트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MP는 나오고 저런 있고요. 모양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덱스터가 덱스터는 덱스터 이런 모습. 그다음에 그다음 맥스트가 있습니다. 네, 맥스트. 넥스트 그다음에 코세스 갈게요. 코세스 이렇습니다. 차트상 제일 마음에 드는 저는 지금 마지막. 예 아, 말씀을- 코세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간 이런 심장박동 같은 차트를 좀 좋아하시는 그게 것 같은데요. 아니고요. 이유를 들어볼게요. 그 메타버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만 해도 메타버스가 사실 이슈가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 위주로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올해를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근데 앞으로 돌아오는 내년부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뭐 통신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굉장히 뭐 그렇죠. 많은 쪽으로 교육이라든지 다 지금 메타버스가 다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좀 보자면 급락도 많이 보여주고 아. 또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네. 상대적으로 상승할 때 힘이 굉장히 강해요. 네.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 차트가 잘 안 보이는데 아, 눈도 안 좋으시구나. 눈도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지금 추세가 좀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점도 많이 들어 올리고 근데 매물대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좀 이슈 자체가 굉장히 강한 이슈여야지 매물대를 좀 뚫고 갈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공략을 하실 분들 어느 정도 네. 선에서 좀 정리를 하시면서 분할 매도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들이 내년에는 좀 많이 움직여줄 것 같다.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두 분 멘토님과 함께 우리 네 가지 종목 전망 밝다 어둡다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NP입니다. 두 분 동시에 할게요. NP 다음 주 시초가 기준으로 전망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하나, 둘, 셋. 저는 밝다고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덱스터입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네, 아, 덱스터입니다. 하나, 똑같이 둘, 셋. 밝다고 봅니다. 네. 지금 로이 멘토 눈치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예. 네. 네, 그러면은 원래는 맥스트와 코세스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왜냐하면 두 분이 정말 좋다고 탑픽으로 골라주신 네. 거니까 이 두 가지 종목까지만 전망 밝혀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나잉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슈 속에서 전망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관심주로 여러분들이 챙겨볼 수 있는 종목들 노란 톡방 안에서 전략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타이밍에 맞게 테마의 시세가 닥쳤을 때 그때 여러분들 전략 잡아볼 수 있는 방법은 노란 톡방밖에 없습니다. 지금 밑에 QR코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맥스멘토님의 QR코드 지금 뜨고 있습니다. 해당 QR코드 헤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해당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여러분 수익률 차곡차곡 쌓을 수 있도록 맥스멘토님이 케어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게 바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일론 머스크가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양시가 테슬라의 아시아 2호 기가팩토리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추진 관련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멘토님들 테슬라 2호 공장
정말로 고양시에 지어질까요? 그렇게 된다면 수에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이 화상회의를 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네. 뭐 원래는 G20 회의에서 머스크가 이제 출장을 와서 그렇게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 좀 취소가 되면서 화상 전화로 이제 좀 일정을 조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제 머스크 CEO한테 뭐 좀 한국에 기가팩토리를 좀 유치를 할 수 있게 힘 좀 써달라고 좀 부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부탁을 네. 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뭐 머스크도 뭐 한국의 굉장한 이제 기술력과 그리고 아시아 시장 중에서 굉장히 탄탄한 이제 고용 시장도 가지고 그렇죠. 있고 네. 이렇다 보니까 조금 주요 후보지국으로 좀 중에 꼽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셨습니다. 말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언론에서 이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도시에서도 어떻게 이제 좀 추진을 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이제 지자체 거기다가 좀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협의체를 좀 추진을 한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차 전지 다들 뭐 좋은 거 아시죠? 아는데 실질적으로 또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왜냐하면은 10월부터 계속 11월 중순까지 웬만한 2차 전지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여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외국인의 기관과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좀 단기 차익, 단기 수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네.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노려본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좀 뭐 반등을 해준다면은 네. 좀 충분히 우리가 이제 상승을 한 여력이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거는 2차 전지 관련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로이 멘토님께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 대비해서 임금이 높습니다. 뭐 베트남과 중국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정말 이게 이 기가팩토리가 설립이 되는 게 현실성이 있는가,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로이님의 좀 의견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뭐 일본, 한국 빼놓고는 네, 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술력 같은 걸 말할 수가 없는데 뭐 저는 이제 뭐 다른 거보다도 그 2차 전지 내에서 이제 세부 테마를 놓고 봤을 때 좀 순환이 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네. 좀 자동차 무선 충전 뭐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단순하게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딱 놓고 보는 네. 것보다도 뭐 무선 충전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저점 관점에서 네. 좀 선취매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련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오늘?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뭐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쵸.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종목 상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공략할 타이밍을 조금 지금 잡아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근데 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좀 공략하기 부담스러운 자리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보는 거는 캠트로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캠트로스도 지금 보면은 제가 아마 그 여기 내외경제 TV에서 좀 종목을 추천 시크릿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해주면서 다시 요번 주 좀 내내 좀 조정장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요번 주 장세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서 좀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게끔 저는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우리 2부 승부사 때 차라리 그럴 거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오지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로이 멘토님 LG 에너지 솔루션 의견 들어볼게요. 뭐 공통되는 의견입니다. 뭐 지금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차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동을 그려가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눌렸으면 다시 상승한 어느 정도 눌림목이 왔으면 반대로 이제 또 상승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충분히 눌렸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간다면 매수를 해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고점을 충분히 넘어설 거로도 네. 보이고요. 산업 자체도 좋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거의 악재가 없어요. 호재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가에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전 고점까지는 당연히 보셔도 된다라고 그쵸.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이 약간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할 좀 기회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 정도 눌렸으면 네. 매수를 해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말고도 우리 맥스 멘토님이 준비하신 종목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 종목은 네. 상신 EDP나 뭐 삼진 L&D 두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함께 보시죠.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9월 이제 하락장 시기에 보면은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주가가 이 하락하는 시기에 거의 뭐 한 30% 가까이 빠졌거든요.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좀 미리 챙겨 볼 수 있었다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웬만한 종목들이 다 똑같습니다. 삼진 L&D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줬고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조금 받아주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이 전고점 오늘 시장 말고 이미 좀 형성이 돼 있던 네. 이 전고점 이제 11월 14일 부근의 전고점을 제가 좀 뚫어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오늘 그 말대로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해준다면은 그 전에 있던 고점 작년 이제 9월달이죠. 이제 21,550원 부근인데 네.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저항을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뚫어준다면은 이 주가는 더 크게 상승을 할 겁니다. 아, 이런 네. 종목들은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죠. 하고. 근데 예. 만약에 보유를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안 하고 할까요? 있다면은 근데 솔직히 신규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네.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그쵸. 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기 때문에 신규로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은 네. 제가 추가로 이제 가지고 나온 삼진 음. L&D 같은 종목으로 조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신 EDP보다는 삼진 L&D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우리 로이 멘토님이 옆에서 약간 좀 못마땅하게 보고 계신데 의견이 좀 다른 건가요? 아니요, 저 삼진 L&D는 제가 여기 첫 방에서 아. 승부사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어필하고 싶어서. 아니요, 월요일 날 그 네. 금요일이잖아요, 저희가 방송이. 그쵸. 월요일 날 바로 손절났던 종목입니다. 아, 네. 그 이게 시장 그때 증시가 아까- 급락이 나오면서 네. 바로 손절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아, 그걸 좀 말씀을 하고 싶으셨군요. 아니요, 가슴 지금 아픈 저는 종목. 이제 네. 그 맥스 멘토님이 네. 이제 좀 체격이 좋으시잖아요. 네. 근데 손을 이렇게 하고 계시길래 아, 요렇게. 네, 네. 너무 귀여워 보이셔가지고 아, 그래서 보고 또 있었습니다. 공손함의 대명사 맥스 아, 멘토님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 다 보이겠지만 화면으로도 나가겠지만 굉장히 인품이 또 좋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부분을 노란톡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종목 보시죠. 뭐 아까 뭐 다 봤습니다. 네. 뭐 볼 건 없고 음.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추가적으로 공략하기는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자리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면은 삼진 L&D 같은 종목이 지금 로이 멘토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요 부근이 이제 오늘 종가 부근이 로이 멘토님이 추천하신 그 추천가보다 오히려 또 아래거든요. 그만큼 저희 다시 눌려줬다는 거죠. 상승을 다시 했다가 눌려줬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충분히 더 큰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멘토님들과 함께 다음 주 시초가 기준의 전망이 밝을지 어두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전망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하나, 둘, 셋 둘, 하면. 셋. 밝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캠트로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준 전망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하나, 맞습니다. 둘, 셋. 아, 네. 다음으로 상신 EDP입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잠깐만요. 로이 멘토님 지금.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뭐 네. 이 좀 정도 늦어요. 같은 0.1초씩 늦어요. 조금 아니 늦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거 안 보고 있는데 이게 차트를 보시면 아까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네. 고점이다 보니까 음. 좀 단기간 저항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 그러니까 아마 로이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제나잉크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방산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달에 실제 수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산과 원전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온 만큼 아무래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방산 관련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멘토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주 같으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네. 한일 단조나 그렇죠. 한일 단조나 아니면 현대로템
뭐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빅텍 같은 종목들도 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스페코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충분히 어떤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새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인가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스페코 같은 종목은 지금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앞에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약간 탑픽인 것 같으니까 좀 간단하게 잠깐 보고 넘어가시죠. 뭐 스페코 같은 종목은 네.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릴 부분도 없습니다. 없어요. 솔직히 그냥 그만큼 올라갈 정도. 제가 봐도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보이는 그러면 종목이고. 이렇게만 들어보고 로이 멘토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로이 멘토님은 스페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지금 뭐 저점이기 때문에 좀 네.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저 많은 매물을 다 뚫고 올라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겁지 않을까, 아. 뚫는데 힘이 좀 붙이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시에 항상 이제 저항 맞고 내려왔던 종목이거든요. 아, 그랬군요. 충분히 근데 뭐 지금 같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방산 이슈가 동반이 되면은 네. 물론 지금 저가기 때문에 충분히 뚫어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렇게 두더지처럼 상승할 때마다 위에 있는 매물대에 맞으면서 상승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걱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로벤트님? 뭐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바라볼 때 네. 어떤 종목을 바라볼 때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네. 결국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왜냐 그러면 매수를 할 때 이 주가가 음. 1일 뒤에든 하루 네. 뒤에든 한 달 뒤에든 1년 그쵸. 뒤에든 엄청나게 상승을 해 있을 거라는 아. 기대감으로 보통 이제 매매를 진행하시죠. 네. 보통 이분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주가가 1년 뒤에 뭐 곤두박질 쳐져 있는지 네. 뭐 아니면 더 큰 상승을 보여주는지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저는 여기고 있으면서 네.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략할 때 이미 전략만 좀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먹겠다는 그런 욕심만 좀 내려놓으신다면은 네. 충분히 우리가 상승 여력 부분에서 좀 수익률을 챙겨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 다시 한번 두 분의 멘토님 노란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앞에 이제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맥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계속해서 로이 멘토님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역시나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을 주셔야지 로이 멘토님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좀 기대해 볼 만한 히든 종목 시간일 것 같은데요. 우리 제나이과 함께 다시 한번 참여 방법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곧이어 히든 종목 시간이 돌아옵니다. 히든 종목 여러분 꼭 챙겨가셔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히든 종목은 방송이 끝난 후에 우리 멘토님들 오픈톡방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1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맥스 멘토님의 QR코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맥스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히든 종목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우리 어떤 종목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오늘 쭉 해서 1, 2, 3부에서 언급됐던 종목인가요? 아닌가요? 언급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다면 굉장히 좀 새로운 종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로이님이 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실걸요? 몰라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같이 한번 힌트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섹터 준비하셨죠? 하나, 둘, 셋. 방산 관련주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방산 네. 관련주. 그렇다면 로이 멘토님이 방산이란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종목 뭐가 있어요? 현대로템도 있을 거고요. 저도 지금 생각했는데. 예,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스페코, 네. 한일단조 뭐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봤을 때 철도가 앞에 같이 껴 있기 때문에 좀 힘 있는 종목, 무겁지만 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그냥 방산이라고만 했는데 저기 이거- 자막에서 지금 철도 관련주라고 나가고 뭐예요, 있어가지고. 피디님? 아, 이러면 안 되죠. 네, 아니 근데 맞습니다. 네. 어차피 그 철도 철도가 관련주이기도 있어요? 하고 네. 뭐 이만한 힌트 드렸으면 다들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방송이니까 나가야 네. 되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의 얕은 좀 주식에 대한 지식을 기준으로 힌트를 좀 주세요. 그러면 뭐랄까 이 종목에 대한 이름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네. 로이 대표님? 이 종목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모르신대요. 그만 모르세요? 물어보세요. 혹시 그 아. 방문 네네네. 음. 저는 뭐 이 종목
뭐 다들 아실 거죠. 뭐 이 종목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는 힌트가 이름 너무 들으면 네. 나와야 될 게 뭐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금 요즘 분들한테 좀 어렵게 좀 문제를 드리자면 그 한우, 소, 북한 뭐 이 정도 지금 모르시겠죠? 네. 그 한우요? 북한, 소. 북한, 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볼 때는 저 앞에 있는 저 자막 철도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우리 멘토님이 자막을 잘못 줬어. 아니요. 저는 이제 어떤 관련 줄 알고 드렸는데 네. 제가 거기서 방사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철도까지 저렇게 친절하게 넣어 네. 주셔가지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PD님이신지 누군지는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면담을 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담당 PD님은 네. 시청자분들 편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힌트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그쵸? 네. 얼마나 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하신 네. 분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건요, 전략입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어떤 힌트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사실 힌트는 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우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그렇다면 제가 힌트를 좀 드릴까요? 그렇다면 이거 맞는지 제가 좀 적어서 네. 확인해 볼게요. 이거 맞습니다. 맞죠? 뭐 한 글자만 쓰셔도 제가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저의 힌트를 드릴게요. H? 이게 좀 그냥 파이어 이름 분위기. 다 말해주세요. 뭐 H 얘기하면 다 알지. 다 얘기해주세요 그냥. 아니 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주식을 하면 근데 과연 네. 모를까요? 우리 H 만들어 볼까요? 다 같이 이렇게 H 해주세요. H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H잖아요. H.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 H 종목 너무 궁금하시죠? 제나앵커와 함께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알려드렸어요. 어떤 종목인지 센스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하는지 자세한 전략 그리고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맥스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톡방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2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QR코드 헤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QR코드 한 번으로 수익률까지 챙겨가세요. 네, 저희가 3명이서 좀 몸으로 힌트를 준비했어요. 네. 하나, 둘, 셋. 이 팔이 굉장히 머네요. 지금. 네. 여러분, 이 알파벳 네. 하면 생각나는 그 종목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종목 맞습니다. 다 드렸어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타점, 톡방 들어와야 합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좀 짧게 두 분 한 분씩 소감과 톡방 홍보 부탁드릴게요. 먼저 맥스 멘토님. 네, 어차피 뭐 시장은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아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리스크,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야겠죠. 뭐 그런 부분이 시황 보는 법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은 제가 시황을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로이 멘토님. 네, 뭐 말보다는 저 방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종목으로 좀 종목을 순환해서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로이 멘토님 오늘 없는 차트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두 분의 멘토님과 함께 방송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주식공장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 힘찬 종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가지만 계속해서 코인 방송은 준비되어 있다는 것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